안녕하세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리는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공유해보고 싶은 팁이랄까 생각 같은 게 나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천천히 그려도 좋다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가 정말로 천천히 그리라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건 아니고요. 이 사진을 볼 때 사람마다 인식하는 순서와 시간과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 사람 눈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서 이런 얼굴을, 이런 눈매를 뽑아냈어요. 눈동자가 여기쯤에 있고 여기 애교살 접히고 이렇게 와서 여기 눈 안 와 있고 뭐 여기 눈썹 있고,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마다 시작하는 지점이 다르다고 하면, 저는 눈부터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사실 코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코에서 입술로 내려가가지고 입술을 그려서 턱으로 내려가서 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그리지 않았던 눈매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방금 코에서 시작해서 턱으로 내려가서 이 턱에서 눈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들이, 제가 만약에 눈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요게 아마 없었을 라인이란 말이에요. 요건 없었을 거예요. 요 라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눈썹 그리고 이쪽 눈꺼풀 그린 다음에 내려와서 코 그리고 입술 갔다가 턱 와서 바로 이렇게 귀로 갔을 거예요. 눈 이미 그렸으니까. 옆에 이거 장식 그리고 머리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컨트롤 드로잉의 방식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사소한 인식과 시간과 순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림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그림 그리는 방식을 보는 거는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천천히 그려도 좋다는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크로키 단계에서 천천히 그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림을 그려왔지만, 그림을 좀 그려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크로키를 그렇게 느리게 그리시는 분들이 없을 뿐더러, 크로키는 연습의 방식이라는, 아니면은 작품을 그리기 이전에 밑그림, 스케치, 이게 더 강하거든요. 뭐 하다못해 일본 크로키, 뭐 30초 크로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작품을 그릴 때는 분명히 막 엄청 장고의 시간을 들이지만, 너무나도 긴 시간을 들인 그림을 크로키라고는 하진 않아요. 크로키라는 걸 할 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간초를 두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관찰하고 뽑아낼 수 있는 손을 뽑아내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시간에 좀 쫓기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또 보면은 정작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놓고 그 그림 안에 느껴지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진 않고, 복사하기에 바쁠 때 여기서 뽑아낼 선들이 좀 복잡해 보이거나 뭔가 제가 쫓기는 기분이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불현듯이 이런 걸 느끼다 보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놔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천천히 그려도 괜찮다라고 말한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랑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 눈을 그리게 될 때, 여기 눈매에서 여기 눈매로 이어질 때 저는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사실 보면은 살짝 휘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 동그란 안구가 해골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이 두개골에 박혀서 이 안화에 박혀가지고 눈꺼풀이 뒤집어 쓰여서
이런 식으로 덮여지게 된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이겠죠. 진행 방향이 이런 식으로 덮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눈은 사실 일자가 아니라 반원의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위에 있을 때는 확실하게 반원의 모양이 되지만 이게 점점 눈꺼풀이 닫히면서 눈이 감겼을 때는 거의 일자로 보이고 정면에서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래 눈꺼풀로 갈수록 또 확연하게 반원의 모양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긋는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눈은 반원이지만 사실 반쯤 간격이기 때문에 일자처럼 보이지만 은근슬쩍 일자가 아니다 라는 걸 사실 파악을 하고 밑 눈꺼풀이 이렇게 덮여 있고 그 아래 눈꺼풀이 이 안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있다가도 윗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아래 눈꺼풀이 윗 눈꺼풀을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꺾이는 것까지를 저는 눈꺼풀로 한 눈꺼풀로 그리게 됩니다. 저는 배워왔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공부가 돼 있지 않고 취미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까지 이런 계산이 다 들어가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부터도 그러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림을 취미로 배우게 된다면 이런 설명을 들으면은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싫어질 것 같거든요. 사람마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느낀 제 방식이고 저라는 사람이 그냥 김석현이 어떤 사물을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고 참고하셔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떤 사물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눈꺼풀이 살짝 반쯤 감겨 있구나. 그래서 거의 일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반원이야. 아래 눈꺼풀 놨다가 아래 눈꺼풀은 반원의 형태를 띠겠네. 아래쪽에 있으니까 눈썹이 이렇게 반원을 따라 있고 애교살이 이렇게 살짝 있고 눈동자가 아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완전히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 윗 눈꺼풀 있고 여기 그림자 지고 눈썹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눈썹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는구나. 근데 여기서 두개골의 모양을 따라서 여기까지는 옆면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정면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고 여기서부터 콧대가 시작돼서 내려왔다가 콧망울을 형성하고 여기까지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인식하는 차이가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공간감을 기르기 위해서 도형화라는 걸 시킵니다. 그림 잘 그리시는 닥터보노라는 유튜버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항상 강조하는 게 도형화입니다. 도형화.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사람 얼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거의 사실상 여기 이만큼이 정면이고 여기는 옆면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지금 얼굴이 이렇게 있고 이 네모 박스 중에서 중앙선이 이쯤에 있죠. 3분의 1 지점 정도에 요 지점 정도가 얼굴의 중앙선이고 이제 여기는 옆면입니다. 이렇게 옆면입니다. 옆면.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정면이라서 이 옆선이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정사각형의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옆면은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야 눈썹이 이렇게 딱딱 절반이지만 점점 고개가 돌아갈수록 이쪽 면이 좁아지고 눈썹이라든가 눈이라든가 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눈썹을 이만큼 그렸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눈썹이 그만큼 또 짧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코가 이렇지만 또 옆에서 보면은 코가 이런 식으로 네모로 튀어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 정도 나와 있으면은 코가 진행 방향이 도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가 중앙선이고 콧망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콧망울 잘 보이고 이쪽 콧망울은 거의 안 보이겠죠. 여기 지금 그림자로 아주 살짝 보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콧망울이 이런 식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진행 방향을 쉽게 만들어서 공간감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좀 더 잘 표현하고 이런 과정들이 길게 봤을 때 그림을 더 잘 그리게 해주는 요소들이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는 거는 너무 흥미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냐 흥미도가 떨어지는 게 중요하냐 라고 한다면은 흥미도가 떨어지는 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흥미가 떨어져서 내가 더 이상 그리지 않게 된다면 아예 안 그리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어찌됐건 흥미도를 유지하다가 좀 더 잘 그리고 싶어지고 이럴 때 그리면은 좋으니까. 내가 관심 갖고 그리고 있는데 뭔가 더 실력이 안 늘 때,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이해를 해보세요. 아주 천천히 그려도 되니까. 하다못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눈썹이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네? 눈썹이 이런 식으로 나는구나. 이 눈썹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걸 보니까 이쪽이 좀 파여있나 보다. 지금 여기 눈꺼풀이 접힌 눈꺼풀 흔적인 것 같다. 이거 살짝 반쯤 감고 있네? 지금 이쪽에 그림자가 좀 진 거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파여있나 본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와서 왔고 근데 이 눈꺼풀이 끝나는 건 여긴데 여기서부터 눈이 시작되는 거 아니라 흰자는 사실 여기서부터 보이네? 여기 끝에서가 아니라 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여기가 뭐 이런 모양이 한 게 이쪽에 홍채가 있나 보구나. 눈동자가 자세히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안구가 이렇게 했을 때 정면에서는 이렇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 모양이니까 눈동자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눈동자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쪽에 아래를 내려다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꺼풀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 뭔가 더 있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 칠하는 거 있지 않나요? 화장품? 화장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라이너 같은 거 그릴 때 이 안쪽까지 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고 이렇게 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이쪽은 이런데 이 가운데로 갈수록 앞으로 오는 게 이게 방구 모양이라서 부채꼴로 눈썹이 내려오는구나. 이쪽에 애교살이 이렇게 접히는구나. 코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휘었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코까지 가는데 코까지 갔고 콧망울을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이 정도 두께구나. 뭔가 이런 느낌이구나. 오른쪽 콧망울은 거의 홍채에서 쭉 내려온 한 요 지점 정도에 있네.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정면 사진들 보면은 콧망울이 웬만하면 이 눈동자 끝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 근처거나. 근데 이 옆모습을 봤는데도 웬만하면은 동일성상에 있네? 이런 거를 발견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자기만의 뭔가 팁 같은 게 생겨요. 이것도 어느 자기만의 팁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강하게 졌네? 이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이쪽은 살짝 그림자가 졌다가 이쪽에 하이라이트가 또 봤네? 여기 이렇게 콧구멍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거 보니까 이쪽 콧망울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거구나. 이쪽이 그림자가 졌네. 원래는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신체적 특징이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한 번 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지금 사진 보면은 이쪽이 음영이 이렇게 져 있고 이쪽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이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져 있죠. 이게 옆면인 거예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옆면을 표현하면 편하겠지만 인간의 얼굴은 입체적이다 보니까 이쪽엔 광대뼈도 있고 뭐 이쪽에는 움푹 들어간 눈두덩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의식적으로라도 그리면서 이 사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 이쪽 눈은 이쪽만 따로 그릴게요. 눈이
눈두덩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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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눈썹이 이렇게 들어가네. 아 이게 이렇게 꺾이나 보다 엄청나게. 그리고 이게 너무 옆모습에서 보니까 눈두덩이가 얼굴의 옆면을 아예 차지해버리네. 이쪽에선 광대뼈가 너무 옆면이다 보니까 광대뼈가 여기는 이거밖에 안 보이네. 여기는 이만큼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눈썹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눈썹들이 많이 겹치니까 되게 두꺼워 보이고, 이쪽에 아래쪽 눈꺼풀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타고 내려오는 게, 이쪽이 방구라서 그런가 보다. 눈두덩이, 광대.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름의 이해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림을 그릴 때 이 안에서 이 지금 요 사물을 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촉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방식이긴 한데 눈썹을 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먼저 만져보고 그 촉감을 저 나름대로 상상해 본 다음에 최대한 그 촉감대로 그려봅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서 그리면은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복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되게 재미가 없어져요. 꾸불꾸불해도 그 나름의 진짜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림과 사진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눈두덩이를 제가 지금 눈으로 한번 만져서 느낌을 느껴보고 이런 깊이를 가진 눈두덩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느낌이다 하고 이런 눈두덩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느낌이 왔다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쪽에 살짝 하이라이트 있고 이 눈두덩이 따라서 속눈썹 나왔다가 애교살이었다가 또 이 위에 있는 것들도 그려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했으면은 또 느껴보는 거예요. 코를 만져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콧망울 아래 한 번 더 만져보고 콧구멍 따서 한번 만져보고 인중 깊이감도 살짝 만져봤다가 튀어나온 입술도 한번 만져보고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아직까지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입술이 꺾여서 공간적으로 이해도가 많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잠깐 멈춰요. 이거를 좀 느껴봐야 되니까 어떤 느낌일까? 왜 저렇게까지 꺾여 있을까? 제가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넘어가고 이쪽에 안쪽에 그림자 있고 이 아랫입술도 튀어나온 느낌을 한번 살펴보고 튀어나온 거 적용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사진과 좀 동떨어진 느낌을 많이 낼 때가 있어요. 더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똑같지 않아도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넘어간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면은 적어도 저는 설득을 했어요.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투시도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림의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잘 그렸다 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저라도 설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눈두덩이가 저렇고 여기서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이렇게 내리깔고 이쪽에 눈썹 많이 생겼고 이쪽도 약간 이렇게 눈두덩이 이렇게 있고 내려오고 아래를 보고 이렇게 살짝 보이고 다시 또 그릴 게 없으면은 저는 이제 위에 가서 큼지막하게 머리 디테일 느낌대로 파주고 이쪽에 또 장식품이 있는데 장식품 금박치 이렇게 막 꾸불꾸불 이쪽에 살짝 머리카락 숱 있고
이쪽에도 사실 살짝 머리카락 수도 있고, 타고 내려오고, 턱선. 약간 제가 그림을 그리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좀 느끼려고 해요. 원래 같았으면은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배운 거를 까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그림을 그릴 때도 계산적인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눈 하나를 그리고 나면은 기준선이 만약에 이 눈이었다고 치면은 이 눈이 모든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오브젝트들에 대한 기준점이 되거든요. 눈을 이만큼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이 코까지 이 너비가 요 정도, 눈에서 요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 같은 데까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서 여기서부터 선을 시작하는데 눈꺼풀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거의 코 시작점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계산했는데도 벌써 코 위치가 많이 다르죠. 이 코 두덩이의 두께도 대충 눈하고 비교했을 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부터도 벌써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눈의 너비는 대충 봤을 때 한 이 눈의 반 정도 오는 것 같아. 이 눈의 반 정도 오는 것 같은 거 확인을 하고 한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부터도 좀 많이 차이 나죠. 잘라서 위로 올리고 치고 이 눈썹의 시작점은 당연히 여기랑 같은데 이 눈썹의 두께가 얘를 넘지 않고 벌써 넘었죠? 그래도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났을 때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해서 제가 실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린 게 사실 그냥 공부기도 하고 느낌이 달라졌지만 좋잖아요. 저만 좋은가요? 아무튼 약간 그림을 그릴 때 마냥 크로키를 하면서 빠르게 관찰력을 기르고 여기서 뽑아낸 선이 이 사진과 최대한 비슷하게 나와서 잘 그린 것 같으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는 이 평면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이 평면에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도형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냥 좀 더 감성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요 팁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익하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